자,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자면은 인간의 조상은 80만 년 전부터 식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보통 성인 남성에게서 지방과 근육, 내장, 피부 등 이러한 것들을 총 30kg 정도의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당시 아주 원시 시대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떤 섭식 행동을 할 때 먹을거리를 찾아다니고 그게 동족인 인간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현대에서는 절대로 용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현재에서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식인 풍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궁금하지요의 내용은요, 식인에 관한 여러가지와 방법, 행태들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지요. 자, 사람 고기 인육이죠. 자, 우리는 절대로 알 리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평생. 사람의 고기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육을 먹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으로는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소고기 같다, 소고기 같은 모양으로 생겼지만 먹어볼 때는 돼지고기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약간의 달콤한 느낌이 섞여 있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고기의 맛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평가가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을 띄워놨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인육의 맛에 가장 정통에 있다, 가장 인육의 맛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살인범 아르민 마이베스입니다. 살인범이에요. 식인 살인범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식인을 한 방법은요, 납치나 살해 후에 먹은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아주 솔직한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 구인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 난 독일의 프랑키라고 해. 난 지금 18세에서 30세 사이에 도살당할 젊은 남자를 찾고 있어. 만약 네가 평범한 신체의 소유자라면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나는 너를 도살해서 너의 먹음직스러운 고기를 먹을 테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실어준 신문도 웃기지만 어쨌든 이게 가능했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는요, 이 응모 글에 실제로 찾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인 살인범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르미는요, 이 찾아온 남자를 살해했죠. 약속대로 살해하고 그 사람의 고기를 20kg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끼에는 먹지 못했을 거죠. 양이 많으니까 20kg면 두고두고 계속 쌓아놓고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붙잡혔어요. 그런 일로. 자, 교도소에 이제 끌려갔죠. 갇혔죠. 자,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육의 맛이 돼지고기 같고 좀 쓴맛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씹는 맛이 정말 좋다, 정말 맛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육의 맛은요, 사실 그 사람의 나이와 부위,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 사람 식인을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고기가 매우 부드럽다, 그리고 물고기 같은 식감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일반 우리가 다른 육류나 요리를 하는 것처럼 고추와 양념, 채소들을 섞기도 하고요, 굽거나 삶거나 소금에 절여서 또는 술에 숙성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요, 꼭 이 사람만이 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좀 오지에 속하는 민족들, 소수 부족들이 했던 어떤 식인 풍습 중에 하나로 다양한 인간의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인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병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식인을 한다면. 그래서 절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범죄라는 것들 외에도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답니다. 쿠르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병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요 지도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죠.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로 정확히 위쪽 북부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이죠. 여기서 최초의 쿠루병이 발견됐습니다. 쿠루병은요, 광우병이랑 비슷한 병이에요. 신경 변성 질환으로요, 좀 뭐랄까,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뭐 몸을 움직이지 힘들다, 마비 증상이 좀 온다고 합니다. 현재 치료법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이 최초의 쿠루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이 포레족이라고 합니다. 포레족의 사진이에요. 이 포레족은요, 예전부터 사람의 고기나 뇌를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사망한 부족민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렇게 친척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제사 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범죄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망한 사람의 고기나 뇌의 일부를 먹고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식인 건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에 감염이 됐다라고 합니다.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나봐요. 감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쿠루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쿠루병이라는 게 잠복 기간이 좀 있다고 해요. 10년에서 13년 정도 평균, 요 정도로 잠복 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쿠루병에 걸렸다라고 알게 되면요, 1년 이내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복 기간 때 알아냈어야지 좀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삶을 연장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쿠루병이라는 건 현재는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200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지구인의 대부분의 사람의 유전자가 변이하면서 이 쿠루병에 면역을 갖게 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인이 거의 걸리지 않는 병이다라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식인의 방법에 따라서는요. 엔드 카니발리즘과 엑소 카니발리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드 카니발리즘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포레족의 얘기예요. 가족 내의 사망자, 또 뭐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의 사망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는 이미 죽었지만 너의 신체 일부분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일부에 네가 있는 거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의미인 거죠. 다른 하나는 엑소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서 또는 제압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일부러 먹기 위해서, 억지로 먹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는 거죠. 주로 범죄자들이 되는 거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엑소 카니발리즘의 형태는 오늘에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그미족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키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이 피그미족이. 근데 이곳에 무장 반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 무장 반란군이 왜 이 피그미족을 잡아먹었냐 하면요, 이 부족의 인육을 먹게 되면은 힘이 세지고 병이 나는다라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신을 믿었던 거죠. 뭐 이런 거 외에도요, 2014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메드독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가족이 이슬람교도의 사람들에게 모두 살해당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이 범인들을 찾아가서 죽였습니다. 복수를 했죠. 그리고 이 죽인 사람들의 다리를 잘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이쪽의 미신이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인육을 먹게 되면은 좀 엄청난 힘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사실 무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효과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육을 하는 형태가 미신에서 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카니발리즘의 방식은요, 오토 카니발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먹는 건데요,
뭐 이 사진이 보면 살짝 섬뜩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오토 카니발리즘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살점을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입 안쪽에 어떤 세포나 코피가 이제 다시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벗겨진 세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오토 카니발리즘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실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는요, 어떤 인체 개조의 일환으로 식인 행위 그리고 흡혈 행위로 자기의 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 살을 잘라서 먹는 거죠, 자기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오토 카니발리즘에 자신의 육체를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징그럽습니다. 도쿄에서 한 이벤트 행사가 열린 적이 있는데요. 이벤트 그 행사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인체의 일부분을 먹다입니다. 이런 행사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60명 정도의 사람이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뭐 구글이나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요리사가 마오 스기야마라는 22살의 남성이었는데요. 예, 남성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남성이었냐면은 이 행사에서 이 마오 스기야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기를 이용한 요리를 했습니다. 오토 카니발리즘의 반대 현상인 거죠. 자기 살을 잘라서 요리를 해서 남들에게 내놨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냈고요. 이거를 요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대접을 했던 거죠. 사진은 따로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혐오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사진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다른 일화로는 2003년도에 영국 방송 채널4라고 있습니다. 영국 방송에 웬 중국인 예술가가 사산된 아기를 먹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된 적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는 네덜란드 방송에서 한 과학 프로그램이었대요. 그게 과학 프로그램에 사회자 2명이 출연을 했었는데, 자기 각자 엉덩이 살이랑 뱃살을 병원 가서 이제 떼어냈다고 합니다. 절제 수술을 좀 했었나봐요. 그 다음에 서로 이 살을 바꿔 먹었대요. 바꿔서 방송국에서 그걸 요리하는 장면이 그대로 다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살을 잘라서 요리해서 먹는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무리를 빚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진짜 알려지지 않은 뭐 원주민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엑소 카니발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이 사진은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입니다. 우리가 조지 부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예, 아빠예요. 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조지 부시이고요. 부자가 모두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있었던 부자 대통령이죠. 이 아빠 부시 대통령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22살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었는데 1944년일 겁니다. 그 일본에 가까운 2호섬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에서요. 거기서 이제 2호섬에서 살아남은 적이 한번 있어요. 비행기 추락으로 미사일을 맞으면서. 비행기 조종 공군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섬에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941생으로 살아남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그 섬에 추락한 대원들은 8명이었는데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나머지 대원들은요, 일본군에게 잡혀먹혔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종전되고 이제 전범국인 일본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이었죠. 전범 재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증언된 내용인데, 포로가 된 8명 중 4명이 식인의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3명은 그냥 사살되었거나 죽었고요. 4명은 붙잡아서 먹었다고 해요. 일본군이. 포로 중인 1명을 죽인 뒤에 2.5kg 정도의 살을
잘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잡아 죽인 다음에 살을 잘라낸 거예요. 허벅지 살을. 그리고 자기의 상관 마토바 스에오라고 하는 소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포로를. 그러자 이 마토바 소령이 이 미군 병사를 꼬챙이에 구워서 꿰서 간을 구워 먹었다. 간장에 찍어 먹고 술과 함께 먹었다. 술안주로 먹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이게 이제 엑소 카니발리즘에 해당하는 거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이제 인육을 먹는 행위인데 당시에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있던 상태예요. 패전이 거의 확실했고 이제 일본은 더 이상 이길 가망이 없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쯤이. 근데 일본군이 그 당시에 식량이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식량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왜 워낙에 좀 정말 잔인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정말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 식량, 진짜 생존을 위해 뭐든지 해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식량도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먹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당시에 패전 직전이었기 때문에 패전 중 사기가 떨어졌어요. 병사들이. 그래서 일본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봐라, 우리가 절대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미군을 잡아서 살을 먹고 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위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어요. 정확하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